활성화에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네. 김 실장님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 KBS 토론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 하셨던데 제 생각엔 지금 잘못하면 정말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동산 관련해서만이라도 돌맞죠. 정말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모든 게 우리 소위 외통수라고 하잖아요. 여러 구단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뭐 일관된 수요억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외통수에 걸려 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서 곧 오세훈 시장과 만난다라고 밝혔어요. 이 부분은 좀 희소식이더라고요. 예. 좀 입장이 선회되고 설득당하고 뭔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좀 토론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예. 이제 뭐 사과한다. 뭐 진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이분들 조금은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연일 또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쭉 한번 살펴볼 텐데 김용범 실장이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아파트 공급, 이제 소위 빌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의 전환. 네, 예. 그리고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상업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이게 세 번째가 이제 오세훈 시장과 만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구체적으로는 준공업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하신 부분이니까 뭐라고 어제 김용범 실장이 말했냐면 비아파트 공급한다, 민간 오피스텔 공급한다, 확대한다 했는데 이게 의미 내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쭉 말씀드렸던 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쭉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무주택자들, 혹여 또 주택을 가지신 분들 모두 다 우리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하고 제가 비유키를 뭐라고 했냐면 한 번 집을 사면 그거 10년간 보유해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 제 논지를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사면 10년 보유해야 돼요. 이유가 뭔데?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자, 10년에 한 번 살 수 있는 권리를 비아파트를 산다, 빌라를 산다, 오피스텔을 산다. 이거 너무 아깝지. 똑같이 프로야구 비유해보면, 야, 너희 10년에 한 번 전력 보강의 기회로 FA를 살 수 있어 하는데, 조금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48선이 순위? 뭐 3라운드에 48권에 있는 순위를. 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그런 카드를 써버리기 아깝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이런 게 의미 있는 뭐랄까요? 대책이 전혀 될 수 없다.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그러니 집에 뭐 엄청난 돈 쓰지 마. 네. 집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 돈 아껴서 주식에 써라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야, 왜 자꾸 워딩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나와서 무슨 말씀을 쓰시고 있냐면 초고가 주택 이런 말을 쓰시거든요. 이제 고가 주택이라고 안 하고 초고가 주택.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뭐 맨날 주말마다 등산을 가는데 어느 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특별시가 몇 개야 그러더라고요. 뭐 내지는 정확히 하면 뭐 특별자치도다 뭐 이런 거. 광주 전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전북, 강원, 서울, 제주 뭐 이렇게 많은데 다 지금 특별자치도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꾸 왜 또 편가르기를 하냐. 이 주택 수요 잡는 것과는 내지는 뭡니까 주택 가격 잡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 자꾸 초고가 주택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했는데 저 약간 뭐랄까요? 이유를 파악했다?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요. 제가 조금 금방 보정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어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노도강에 사시는 분들도 수원에 사시는 분들도
모두가 수도권에 사는 모두가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뭐 정치인들의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모두 다 부자 만들어드리겠다. 우리 뭐 옛날 유명한 광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모두가 부자가 됐어요. 모두가. 자,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모두가 우리가 고가주택 보유자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이 12억이거든요. 12억. 옛날엔 9억이었다가 12억. 여러분, 서울 시내 모든 주택이, 그리고 경기도 뭐 약간의 점유율을 쳐서 모든 주택이 지금 12억을 넘어서 과거의 어떤 규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모두 다 전국, 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은 다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그 과표구원이 언제 만들어졌던 거죠? 꽤 됐고, 과거에는 사실 9억이었다가 야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12억으로 넘긴 게 늘어왔는데 사실 별로 많이 오래전은 아니에요. 근데 서울 주택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이미 15억을 상회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지금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이라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야, 세금 안 내. 이거 여러분 이제 다 꿈 깨세요. 12억을 넘으면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중고가에 대한 세금을 자꾸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대부분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됐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서의 세금 부과, 중과 대상이 됐기 때문에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감히 제가 어떤 심리적인 분석을 해보면 뭐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만은 지금 모든 사람이 고가주택의 보유자가 됨으로써 여러분 조금 싸가지 없이 말하면 여러분 종부세도 내야 된다? 종부세 기준도 12억이에요, 여러분은. 물론 기준시가이지만 여러분 과거 농담처럼 그랬어요. 제가 나름대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도입할 때부터 뭐 깊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과거 그런 말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야, 종부세 정도 내야 진짜 부자지 해서 종부세 낼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님들도 종부세 내게 됐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닥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반발, 저는 이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고가주택 보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이제 내야 된다. 뭐임에도 1세대 1주택자임에도. 그리고 여러분 9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11월, 12월쯤에는 종부세, 고지세가 여러분들 집 앞에 이렇게 와 있다라면 그 심리적인 반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 안 하더라도 모든 정부들이 세제 때문에, 세율 인상 때문에 망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와 제가 많이 싸운 줄 아세요? 소위 말하는, 저 지금 이름도 거론할 수 있는데, 소위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진보적인 정치가들 다 은근히 디스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번 얼굴 붉히고 싸운 적도 있는데, 지금 진보적인 경제학자고. 왜 디스했다라는 거예요? 종부세 도입 반대를 해서? 종부세 반대하고 막 그때. 이중과세라면서? 네. 여러 가지로 소위 아주 날을 세워서 반대하더라고요. 지금 좀 방귀 뀌는 진보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정씨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딱.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던데. 그때 본인 아버지도 종부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반발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 말은 당신 아버지께서 서초 강남에 집 2채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다. 그거 말고는 해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근데 지금 예. 회계사님의 말씀의 취지는 그렇다면은 종부세의 기준가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값이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을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리해 볼게요. 메시지 전달이 조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서울, 수도권, 과거에는 뭐 대구 이런 쪽도 이었지만 이제 서울 전체, 서울 인접 경기도의 상당수는 종부세 대상까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에 대한 심리적인 반발, 그리고 어떤 나타난 외화되는 반발이 어마어마할 건데, 그 표적들을 일부 초고가주택이라는 신조어로 표적을 줄여나가는 그런 어떤
이재명 특유의 또 편가르기 아닌가. 오케이. 야, 너희들 이번에 종부세 4개는 됐는데 이거 말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있잖아. 내가 보다 더 세게 때려버릴 테니까 조금은 나에 대한, 나로 향하는 그런 칼끝을 저 사람들 초고가 주택으로 좀 향하면 안 되긴 하는 그런 심리적인 반발. 제일 부담 없기는 하죠. 뭐 그들을 때려봤자 예. 표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대부분의 아파트 보유자들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부과 대상이 되면서 그것이 결국엔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가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번에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약간 양도세는 낮출 수도 있는 것처럼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물론 이제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줄어들긴 하는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줄어들긴 하는데 이제는 12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로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러면 양도세를 줄이는 그런 방안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제 회계사님이 예. 더 잘하시겠지만 그게 예. 현행법상으로 좀 애매하게 원래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원칙은 소득 그렇죠. 있는 곳에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과세인 동의해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유세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소득인데 올리고 예. 양도세는 보이는 소득인데 낮추고 이게 맞습니다. 정치 이번권자로서 맞습니다. 고민될 예, 수밖에 예. 없을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런 것도 계속 이율 배반으로 나타나는 그쵸? 거죠. 일관성이 없이. 맞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거 보셨어요? 오 시장님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병풍처럼 좀 이제 뭐 말씀을 여러 번 제지당하셨죠. 점잖게 얘기할 기회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강력트레드도 말씀 주셨지만 오시면 국무회의 전에 한번 뵈면 긴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나 뭐 몇 번을 요청드린 거 아나 정무라인을 통해서 묵살당했고 그러니까 결국 국무회의에서 손을 들었으나 또 현장에서도 묵살당하셨고 그래서 결국 칠판 앞에 서셨어요. 어디 서면 제출해라. 그러니까 저는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 하실 말씀 안 하실 말씀 만기 칠남의 형태로 모두 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다못해 회식 자리에서 젊은 여자 앉히지 마라. 아이 그런 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젊은 여성분들 옆에 끼고 소주 먹는 모습도 본인이 또 과거에 이렇게 노출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실장이 하려는 정책의 핵심적인 키를 규제에 대한 뭐랄까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협력해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은 눈꼴 사납다. 눈꼴 사납다. 그래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칠판 앞에 서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셔야만 했고 그게 이제 또 올리자마자 조회수 폭발이더라고요. 좀 예, 조금 이제 간접적인 형태로 쭉 한번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던 말씀의 기조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핵심적인 어떤, 뭐랄까요, 부동산 지옥의 원인을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이었다. 뭐, 저희들이 분명히 언급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뭐, 오세훈 시장의 진단, 이런 것은 뭐, 조금 맞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나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약간 본인의 철학이 막 그렇게 있으신 분 같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왜 맞는 말씀 하시면서 그렇게 조심스러우십니까? 약간 막 엄청 본인만의 신념이 있으신 분 같진 않아서 오세훈 시장님이 잘 하신다면 조곤조곤 설명을 하신다면은 설득이 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것도 회계사님 관심을 끌었을 것 같아요. 빚을 그때도 한번 비판하셨죠. 빚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다시 그냥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탕감 정책을 주문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뭡니까 어떤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세에 대해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국무회의 같은 자리에서 국세청에서 계속 우리 뭐 돈 이렇게 벌어라. 연책들 다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인력 상승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그러면 국가의 세수와 관련해서는 채무자들 탈탈 털어내길 바라고 민간 기업 부분,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야 비탄감 해줘라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의 영역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는지 여러 가지가 의문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걸 매입을 거의 한 3% 정도로 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7년 그렇죠. 동안 빚을 못 갚고 있는 네. 사람들 지하에 숨어버리니까 그 사람들 빚 어차피 7년 동안 못 갚았으면 영원히 못 갚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래 탕감해주고 지상으로 오게 해서 일을 하게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훨씬 더 이득 있는 것 같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절대적으로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의 수요 억제 정책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거 쉽게 이재명 대통령이 고집을 꺾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픽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사실상 하반기에 지금 대출 규제, 대출 중단 상태의 제1금융권은 이것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 일선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느 만큼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 혹은 이제 신혼부부가 집 계약을 했는데 신규 대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바뀐 시중은행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대출이 중단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규 청약을 포기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할 수 있거든요. 짤막하게 이제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조금 약간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지만 올 초에 제출한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그 대출 상승폭이 가계대출 상승폭이 4조 3,400억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6월 말을 지난 시점에서 반기 결산 시점에서 그게 4조 6,912억 원으로 이미 초과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치금융의 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반기에 사실상 신규 대출, 더군다나 주택대출의 영역에서는 멈춰버린다라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고스란히 배치되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집 사려는 사람들 혹은 집 뭐 전월세라도 구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 정책은 물론 방향성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간에 출구는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출구는. 맞습니다. 지금 정책은 집도 공급 안 해줘. 전세는 나쁜 거니까 없애버려. 월세는 올라가. 알았어. 그러면 나 그냥 대출 좀 더 받아갖고 집 살게. 아니 대출도 없어. 출구를 마련 못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 뭐 하고 살아야 되나요? 캠핑하고 텐트 치고 차박해야 되나요? 아니 진짜 아니 저는 지금 신문 기사로도 나왔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강북권에서도 월세가 한 130 정도가 이제 아파트의 표준적인 규모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300 정도 실수령액이다. 300 실수령이면 4천 초반이거든요. 연봉이 4천 초반이면 우리가 조금 30 전후로 안 되지 뭐 40 전후로까지 중소기업의 평범한